오늘은 저희가 버버리 향수, 내가 빈티지하게 입는다 해도 뭔가 되게 멋스러운 맞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엄마한테 물려받고 싶은 그런 느낌. 저도 버버리처럼 늙고 싶다. 우리 엄마는 버버리가 없어. 제가 사는 걸로. 맞아요. 약간 클로에가 조금 더 20대, 10대 좀 어린 느낌이라면 조금 더 성숙한 여자의 느낌을 버버리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음과 향기를 전하는 이유지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조향사로서 오늘 또 향기와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향을 읽어드릴 향 리더기 정민서입니다. 리더기. 네. 신선한데요? 좀 신선하게 오늘 네, 맞아요. 인사해봅니다. 맞아요. 제가 또 향기를 사실 너무 좋아하시고 함께한 시간이 저도 너무 즐거운데 오늘은 저희가 버버리 향수 이야기해볼 건데 일단 버버리 하면 좀 어떤 생각 좀 드세요? 우아하고 현대적인 여성의 트렌치 코트? 맞아요. 뭔가 성공한 여자. 네. 뭔가 이런 느낌이고 다른 명품 브랜드보다 약간 클래식한 느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가 입었던 트렌치 코트인데 내가 빈티지하게 입는다 해도 뭔가 되게 멋스러운 맞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버버리 자체가 고전적인 클래식함과 현대적인 되게 세련미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부분이 되게 브랜드의 뭔가 매력이고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게 향수 또한 사실 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버버리 하면은 뭔가 엄마한테 물려받고 싶은 그런 느낌. 저도 버버리처럼 늙고 싶다. 그니까요. 우리 엄마는 버버리가 없어. 제가 사는 걸로. 맞아요. 근데 맞아. 더 클래식한 느낌들이 빛나는 브랜드인 것 같고, 실제로 버버리 향수들도 공병 인증 있잖아요. 네. 되게 N병째 쓰고 있다. 이런 분들 되게 많던데, 실제로 버버리 향수는 제 주변에서 보더라도 여자분의 원픽이 버버리 향수가 되는 분들은 많지 않고, 네. 오히려 남자분들이 선물하기에도 또 그냥 무난하게 쓰기에도 되게 좋은 향기인 것 같아요. 위켄드 포맨이라든지 네. 미스터 버버리 이런 것들을 N병째 쓰는 남자분들 되게 많거든요. 샤넬 향수다, 남자 향수를 되게 조금 세다 뭔가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버버리 향수들은 되게 대중적이고 무난해서 고가 라인부터 대중적인 라인까지 생각보다도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대중적으로 즐기게 되게 좋은 향수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버버리 향수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아, 정말요? 네. 맞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남편도 네. 하나 있더라고요. 정말요? 언니 집에나 되게 하나는 있을 법한 정말 이렇게 좀 대중적인 향수인 것 같고 네. 그중에 오늘은 저희가 이 앞에 있는 버버리 포 우먼 이 향수 알아볼 건데 혹시 이 향수 좀 써본 적 있으세요? 제가 써본 적은 없고 이제 백화점 가서 의도치 않게 시향을 하게 됐던 적은 있어요. 엄마 따라서 갔다가. 맞아요. 딱 맞는 게 네. 은서 씨 취향이나 은서 씨 나이 이럴 때 저희가 딱 1번으로 선호하는 향수는 사실 좀 아니고 맞아요. 어머니 면세나 이제 이럴 때 저희가 조금 무난하게 쓸 수 있을 만한 여성스러운 향기로 또 맞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경험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향도 해보고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특히 간단히 저희가 좀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버버리 포 우먼의 조향사는 미세 알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향사인데 이분은 사실은 클로에 있죠. 네. 클로에 향수의 아이덴티티를 오래 끌었던 특히 클로에의 시그니처 향기를 만들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세계적인 조향사들은 그 각 브랜드별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발자국을 남기기도 해요. 근데 묘하게 또 보면은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메종 프란시스카 커정 하면 되게 독특하죠. 네. 뭘 해도 되게 예측 불가하고 독특함이 있다면 미세 알마이랑은 그 여성의 자유, 그 여성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모토로 한 향수들을 잘 만들어서 약간 클로에가 조금 더 20대, 10대 좀 어린 느낌이라면은 조금 더 성숙한 여자의 느낌을 버버리에서 구현한 것 같지 아닌가. 그런 역사적인 또 이야기가 있군요. 네. 조향사라고 해서 각 브랜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걸 브랜드에 녹여내는 게 맞아요. 신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딥티크의 조향사가 만든 저렴이 향수다. 그런 재미를 또 알아가시면 조향사가 구현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가격대에 맞춰 또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가는 재미가 또 있어요. 사실 이게 바로 향수의 매력인 것 같은 게 네. 무조건 비싸야지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향을 진짜 알면 내가 그 조향사의 아이덴티티를 따라서 또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향수의 매력이 또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맞고 좋은 기억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가 또 오늘 해볼 일이니까 네. 저희가 한번 시향도 해보고 향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볼게요. 네. 저는 음. 딱 향을 맡으니까 갑자기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고 있는 그 상황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맞아요. 뭔가 좀 깔끔하고 네. 고급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향수의 큰 골격은 프루티, 플라워, 그리고 우디 계열인데 플로럴 계통보다는 우디와 프루티가 약간 더 두각을 드러내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향수를 보면 수색이 사실 그 물의 색깔이 향기 자체를 많이 의미해요. 그래서 요즘 조말론에서도 우디한 결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 다 까만색으로 네. 나오잖아요. 그 물의 색깔, 병만 봐도 향기를 조금 짐작할 수 맞아요. 있는데 가브리엘 이런 향수들도 갈색의 수색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버버리 포 우먼을 딱 이런 우디함을 생각하고 딱 맡으면 그 프루티함이 되게 좀 의외로 네.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네.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수색을 보면 좀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딱 맡았을 때 저는 딱 첫 느낌이 우디함이나 플로라는 느낌보다도 너무 과일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각보다 약간 꽃다발을 받고 싶었는데 과일 바구니를 받은 느낌. 네. 그것도 여리여리하고 작은 과일이 아니라 아주 받아봐라. 과일 폭탄. 엄청 큰 거 있죠. 네. 이런 걸 받아서 사실 과일 향이 너무 좀 진하게 나는 느낌들이 조금 처음에 강하게 느껴지긴 맞아요. 했거든요. 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좀 과일향, 프루티향이 맞는 것 같은 게 맡았을 때 뭔가 묵직한데 플로럴은 아니고 어떤 거지 했는데 듣고 보니까 과일 바구니. 저희가 이 과일 바구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향수에서 저희가 과일 바구니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시트러스 향수가 있고 이런 과일향을 저희가 프루티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레몬이나 자몽 같은 시트러스 과일은 프루티하다고 하진 않거든요. 네. 프루티하다는 그 시트러스를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자몽, 오렌지 이런 류의 시트러스는 시트러스 향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프루티에는 우리가 여기 향기 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복숭아, 살구, 애프리코트라고 하는데 이런 향기들 그리고 서양식 페어 배 있죠. 네. 조말론에 그 향기 많이 있잖아요. 그 향기들이 시원하면서 달콤한 느낌들 그리고 블랙커런트라든지 블루베리, 그레이프루트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포도 느낌 있잖아요. 네. 또 거기에 더해서 그린애플까지 진짜 없는 과일 없이 다 모았다. 이런 그런 프루티함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시트러스 향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프루티 향수고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시트러스 계열은 여름에 조금 더 어울리는 맞아요. 산뜻하고 상쾌한 느낌이라면 이런 프루티 계열은 일단 이 향수만 맡았을 때는 좀 가을, 겨울에 어울릴 것 같은 살짝은 시트러스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정확하세요. 실제로 프루티함이 되게 약간 진하면 좀 무거운 느낌도 들거든요. 네. 향조의 느낌도 달라서 약간 시트러스는 깨끗하고 청량하고 산뜻한 느낌이어서 10대, 20대에 좀 더 잘 어울린다면 네. 프루티함은 농밀하고 약간 조금 달콤하고 네. 우아한 느낌 있잖아요. 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때 달콤함이 너무 강조되면 우디함이나 플로럴함을 약간 눌러준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초반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향기들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프루티 향기가 또 시트러스보다는 지속력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네. 향수의 지속력 측면에서는 또 이런 향수를 선호하는 분도 있는데 프루트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계열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커런트라든지 체리 이런 향기들은 조금 무겁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살구 그리고 복숭아는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그런 향기들을 또 뭔가 강조하면 10대 향수로도 손색이 없는 그렇게 포인트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차이를 알고 들어보니까 제가 시트러스 계열보다는 프루티 계열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은 더 무게감이 있는 향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네네. 나이를 들어서 그럴까요? 또 이렇게 선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알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뭔가 설명하는 것도 좀 멋들어지잖아요. 네. 나는 프루티 향기가 좋더라.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또 시향을 하러 가거나 향수를 맡아보고 사면 좋지만 블라인드로 구매할 때도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또 구매했을 때 실패 확률이 적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아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처음에 강한 프루티 향기, 과일 바구니가 지나가면 다음에 이제 미들노트로 이어지는데요. 네. 미들노트의 구성을 보면 자스민이라든지 모스라든지 이제 여기에 우디 향이 함께 이어지게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조향사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미들노트이긴 한데 이 향수에서 미들노트는 사실은 두드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자스민이나 모스 향기가 그 자체로 촉촉함이나 뭔가 플로럴 향기를 두드러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디 향기로 가기 위한 브릿지 역할 있잖아요. 프루티 향기에서 우디 향기로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어울릴 수 있는 조합에서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달콤함과 우아한 역할을 해주고 모스의 약간 촉촉한 느낌들이 그런 프루티함을 살짝 흐리게 해주고 우디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디 향에서는 되게 복합적인 조합들이 있거든요. 샌달우드, 시더우드 이런 조합들이 있고 여기에 파우더리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머스크 여기에 약간의 그 프루티함과 결이 다른 달콤함 있잖아요.
약간 은은하면서도 약간 발랄한 바닐라 이런 느낌이 더해져서 그런 우디한 느낌들이 너무 또 무겁지 않게 단향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스민이 미들에 들어갔다고 하셨을 때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던 자스민은 살짝은 묵직한 뭔가 플로럴 계열의 향기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은 좀 안 받았는데 맞아요.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스민도 그냥 단독적으로 향을 보면 조금 가벼운 플로럴보다는 묵직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그게 작용을 해서 더 향이 매력적으로 다가가실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또 조향사가 재밌는 게 이런 측면인데요.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에 따라서 같은 향료도 어떻게 쓸 수 있냐 다르고 말씀처럼 사실 자스민 향기도 생각보다 호불호가 갈리는데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백합 생각하시면 되는데 백합이나 목련 같은 나르코틱하고 무거운 하얀색 꽃 이런 향기들을 머리 아프다 맞아요.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한 향기지만 우디함과 프루티함의 강함에 속해서 오히려 사실 향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존재감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저도 조향하면서 느끼는 게 강한 향과 강한 향 사이에서 느낌들을 이어주려면 부드러운 향기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향기가 강한 향과 강한 향들을 잡아주면서 연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우리가 직접 조향을 해보거나 향수를 맡아볼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방금 저도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전 레이어링을 많이 해서 향수를 뿌리는데 조말론의 블랙 계열 향수들을 두 개를 섞었을 때 더 향이 좋게 느껴졌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레이어링 좋아하는데 해보면 의외의 조합 있잖아요. 같은 계열에 하는 것들이 뭔가 실패를 안 하기도 하지만 요것도 강하고 요것도 강하다라고 했을 때 묘하게 그게 또 더해졌을 때 또 시너지가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즐거운 부분인 것 같고 여기서는 그런 역할들이 자스민과 모스가 해주고 우디 향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샌달우드랑 시더우드 향기가 있어요. 비슷한 우디의 계열이지만 약간은 다른데 시더우드보다는 샌달우드가 요즘에 더 많이 쓰이는 우디 향기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샌달우드거든요. 샌달우드는 어떤 느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예를 들면 숲에 가면 오래된 나무의 그 고동색 마른 나무 있죠. 연필 생각하면 연필심이 있는 부분, 흑연이 있는 부분과 연필로 이어지는 맨들맨들한 베이지색 나무 있죠. 그 손톱으로 꼭 누르면 들어가는 약간 부드러운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연필에서 날 만한 크리미한 느낌, 약간 밀키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우디 향보다는 꽃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달콤하고 부드러운 느낌들, 약간 실키하고 밀키하다고 하는데 이런 느낌들이 잘 어울리거든요. 시더우드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다크브라운 나무에서 날 법한 예측 가능한 우디 향기 이런 향기들이 더해져서 마치 우디 향기도 레이어링 하는 것처럼 복합적인 잔향이 조금 오래 지속되는 향수거든요. 그래서 이 향기는 이렇게 좀 제가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블라인드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향기를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 향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향 자체가 조금 인위적이다. 사실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소재라든지 그 에코 프렌들리한 어떤 향료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너무 좀 합성 향료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우디향이 있지만 이어지는 부분에 있잖아요. 이런 프루티함과 우디함이 조금 이질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했던 게 이 향수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했거든요. 제가 20대에 처음 선물 받았던 향수가 이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은데 향수가 요것밖에 없어서 그때는 이거 막 썼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20대나 이제 조금 어린 사람들이 쓰기에는 다소 무거운 향수일 수 있고 근데 이제 구매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이제 후기를 보잖아요. 이 향수 좋아하는 분들은 또 좋아하셔서 N병째 구매다 이런 후기들 되게 많은데 초창기에 비해서 우디함은 좀 약해지고 프루티함이 너무 강조되어 있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20대에 받았던 것처럼 사실 저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프루티함이 너무 강조되고 있다. 근데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향수를 오래전에 쓰고 내가 지금 그 향수를 만났는데 뭔가 좀 달라진 느낌? 제가 딥티크의 오데생을 20살 때 처음 구매를 해서 한 병을 통째로 다 비우고 제가 1년 전에 한번 재구매를 했어요. 공항에 가서.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해서 다시 쓰는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향을 잘 모르니까 뭐가 달라졌다고까지 짚진 못하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조향을 하면서 조금 레시피가 바뀌기도 하나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런 거 모를 때는 내가 달라졌지 뭐. 맞아요. 저는 제가 달라진 줄 알았어요. 맞아요. 게다가 또 달라지면 되게 그렇잖아요. 또 약간 다르게 느껴지거나 덜 좋게 느껴지니까 내가 세속적이 됐지 뭐.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달라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앞에 있는 샤넬 가브리 에상스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리뉴얼이 되기도 했어요.
항상 이럴 때 우리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짜장면파, 짬뽕파 나뉘는 것처럼 네. 이럴 때 우리가 또 민초파, 남 민초파 이렇게 네. 나뉘는 것처럼 갈려요. 그래서 리뉴얼된 이후에는 가브리엘은 약간 더 무거워졌어요. 플로럴 향기보다는 우디 향이 조금 더 강조됐다. 그래서 이런 향기를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네. 실제로 이렇게 리뉴얼이 되지 않아도 미스 디올의 블루밍 부케 있죠. 네. 그 향기는 사실은 나왔는데 레시피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걸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주 매니아들 중에서는 정말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또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빈티지를 구하기도 해요. 정말 이렇게 달라지니까 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블라인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비슷한 향수에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혹시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흔히 그냥 백화점에서 파는 향수들만 떠오르는데 딱히 이름이 떠오르는 거는 없어서 사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딱 이 말씀이 맞는 네. 게 맡았을 때 뭔가 독특하다 이런 맞아요. 느낌보다는 우리가 호텔 로비를 가든 백화점을 지나든 어딘가 정갈하고 우아한 곳에서는 맡아봤을 것 같은 조금 대중적인 향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싼 향수가 너무 많지만 버버리는 버버리 향수랑 가장 비슷해요. 버버리에서 나온 향수 중에서 터치포 우먼이 있거든요. 네. 그 오드 퍼퓸은 이 향수랑 그 플로럴 계통도 비슷하고 프루티, 플로럴, 우디 그 계열이 되게 비슷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더 산뜻하고 가볍게 만들어서 골격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속력이 조금 더 짧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10대나 20대 분들도 써볼 수 있는 향수로 그 향수를 추천을 드리고 우디함을 나는 조금 더 줄이고 플로럴한 느낌들을 조금 더 느끼고 싶다. 네. 그럴 때는 끌로의 향색. 그리고 실제로 이 끌로의 시그니처에 조향사가 같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지만 비교하자면 조금 더 플로럴이 강조돼서 과일 바구니에서 연필 박스의 느낌으로 이어진다면 여기엔 조금 더 꽃다발의 느낌으로 뭔가 플로럴하고 우아하고 조금 더 발랄하고 상쾌한 느낌. 이 느낌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수색을 봤을 때도 샤넬의 가브리엘 향수랑도 비교가 비슷한데 네. 첫 향으로 보면은 샤넬 가브리엘은 조금 더 첫 향의 스파이시한 향기. 와 파우더리한 느낌들이 조금 더 있고요. 네. 거기에 우디함이 조금 더 가벼운데 지속력이 훨씬 더 긴 그리고 여기에 플로럴이 훨씬 더 강조되어서 자스민이라든지 뭐 투베로즈라든지 화이트 플로럴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이를 잘 알아서 내가 버버리포 우먼에 살짝은 아쉬움이 있다면 클로에를 써봐도 좋을 것 같고 가브리엘을 써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추천을 해주시니까 또 저도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희가 또 알고 비교해보면 재밌는 점이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버버리형 성격 있잖아요. 네. 이 향수를 딱 맡았을 때 이런 이미지 떠오른다.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이 향수를 쓰는 사람은 이런 느낌일 것 같다. 혹시 떠오른 이미지 있으세요? 저는 딱 생각이 났는데 배우 수혜님이나 이영애님 맞아요. 이 두 분이 딱 떠오르는 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늙으세요. 그러니까요. 나만 늙지 뭐. 한결같이 아름다운 게 되게 네. 절제된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세월에 또 흐르니까 그분들의 내면에 싸우는 곡선의 느낌의 우아함이 되게 이 향수와 어울렸어요. 딱 두 분이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네. 그분들을 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떠나서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매력이 있어진 사람 있잖아요. 특히 수혜님이나 이영희님 모두 20대에도 빛나게 아름다웠지만 맞아요. 뭔가 연륜이 쌓이면서 성숙미가 더해져서 거기에 더해지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고풍스러운 고음이 맞아요.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이 이 향수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발음 있잖아요. 네. 부드럽바음보다는 영국식 악센트 있잖아요. 똑똑 떨어지는 명확한 말투를 네. 가지고 있으면서 선호도 굉장히 확실한데 처음 만나면 되게 사교적이에요. 잘 웃고 인사도 잘 건네고 첫인상도 되게 밝고 그런 푸르티함이 좀 느껴지는데 네. 약간 오래 만나다 보면 묘하게 속을 좀 알 수 없는 사람 있죠. 되게 처음에 가까워지긴 쉬운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거나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보다는 좀 일관된 사람 있죠. 그런 것들이 약간 어울리고 보수적인 사람 있잖아요. 네. 정치 성향 이런 게 아니고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고집하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한 브랜드에 뭔가 올인하는 느낌. 사치하진 않지만 고가의 명품을 하나 사서 30년 쓴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과 잘 어울리고 네. 어디 가나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가방 또한 에코백 이런 거 아니고 각 잡힌 가죽 가방 있죠. 네. 거기엔 항상 종이책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꺼내서 종이책을 읽고 여행을 가더라도 새로운 여행지, 예를 들면 막 레저를 체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가서 문화적인 체험을 할 만한 여행을, 그리고 갔던 곳 또 가고 이런 걸 선호할 수 있을 만한 좀 캐릭터가 네.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뮤지컬 보러 갈 때 뿌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 향수? 좀 우아한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그런 분위기의 향수인 것 같고, 저는 또 들으면서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이 향수로 나의 분위기로 그 현장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런 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여성. 딱 저도 그런 느낌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또 묘하게 향기를 맡았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또 비슷해요. 내가 이런 이미지가 되고 싶다라고 할 때 또 그 향기를 입고 그렇게 또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이미지를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아까 또 연예인 얘기하셔서 네. 저는 딱 이 향수를 맡자마자 전도연님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분도 생각해보면 사실 그분의 콧소리 있잖아요. 네. 웃음소리. 너무 귀엽고 얼굴도 너무 동안이고 그 필모그래피를 보면 정말 성숙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깊은 연기력으로 되게 해오셨고 근데 연기하신 활동에 비해서 개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많이 밝혀진 것들이 별로 없고 네. 구설에 오르거나 이렇게 스캔들로 문제가 된 적도 거의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일관되거나 뭔가 절제미 있죠. 이런 것들이 저는 특히 우리나라 배우에서 좀 잘 어울리지 않나. 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정말 이 향수와 이미지가 너무 매치가 잘 됐던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되게 잘 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좀 찾아봤다면 네. 혹시 해외에서 해외 배우든 그냥 뭐 영국 사람이든 그냥 뭐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영화 인턴에 나오시는